네, 반갑습니다. 주제 19번째 사회적 소수자 빈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파트는 사실 사회적 소수자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빈곤도 한때는 킬러 문항으로 좀 출제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새는 빈곤도 굉장히 부드럽게 힘들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요 부분은 빠르게 핵심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부터 보면 첫 번째, 당연히 사회적 소수자겠죠. 사회적 소수자. 어떤 사람들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할까? 그 뜻, 그리고 그 차별 양상, 어떤 식으로 차별이 일어나는지. 네, 요거 간단하게 다루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파트가 빈곤입니다. 빈곤을 일단 우리 교과서상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비교를 해볼 거예요. 먼저 사회적 소수자 파트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가지고 온 사진들이 다 사회적 소수자를 보여주고 있는 사진인데요. 어떤 집단들인지 대충 느낌은 올 거예요. 여성들도 사회적 소수자, 장애인, 그리고 어떤 특정 인종, 특정 성적 지향, 그리고 요거는 지금 종교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대구에 이슬람 사원을 짓는다라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슬람인들이 먹지 않는 고기를 막 걸어놓고 약간 거부하고 있는 반대하고 있는 집회의 사진이에요.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거죠, 갈등이. 자, 보면 사회적 소수자라고 우리가 일컬을 때는 그 정의가 신체적이거나 또는 문화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일컫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회적 소수자가 성립이 되려면 네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식별 가능하다라는 건 장애인이구나. 히잡을 썼네? 이슬람을 믿는구나. 노인이구나. 어떤 얼굴색, 피부색을 가지고 이런 특정 인종이구나. 어떤 특정 성이구나. 이런 걸로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권력의 열쇠는 이게 수의 열쇠가 아니라는 것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한 사회에서 수가 적은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라 수와 상관없이 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그룹, 그 사회에서 어떤 힘을 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약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어떤 의미로라도 크고 작은 차별이 있는 경우인 거예요. 이게 뭐 이제 언어적인 부분 아니면 사회 제도적인 부분, 어쨌든지 간에 크고 작은 차별이 있다. 그리고 정체성은 그들끼리의 어떤 공유하고 있는 무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같은 종교, 같은 인종, 어떤 같은 비정규직, 같은 성, 같은 동성, 애자, 이런 등등등등 같은 어떤 사회적 소수자의 그룹끼리는 강한 교집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특징 보면 아까 그 권력의 열쇠의 연장선이에요. 반드시 소수가 아니어도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흑인이 다수지만 그 흑인이 사회적 소수자인 거죠. 백인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는 그 규정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또는 장소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하는 거, 요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출발선이 다르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특혜를 주는 거죠. 조금 더 유리한 상황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그것의 일환 정책을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의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라든지 농어촌 특별 전형, 수시 고른 기회 전형, 이런 것들이 적극적 우대 정책이거든요. 적극적 우대 정책.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소수자의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경쟁에서 분명히 좀 유리하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어떤 배려를 해주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적극적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반대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역차별 아니야? 오히려 이게 더 공정성을 해치는 것 같은데? 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는 만약에 3등급, 4등급도 인서울 할 수가 있어. 뭐 수능에서 모의고사. 그런데 저기 대치동에 있는 친구들은 절대 이 농어촌 특별 전형 유형의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거기 애들은 막 수능으로 막 1등급, 2등급 나오는데도 오히려 얘네보다 대학을 못 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걸 역차별이라고 좀 우리가 오히려 더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 우대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래 사회적 소수자들이 너무나 차별을 많이 받고 있고 이 사람들이 좀 건강한 주체로서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되려면 좀 이런 식의 배려를 통한 어떤 기득권 세력으로 좀 성장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거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역차별이라고 반대하는 거예요. 자, 너무 간단하죠? 간단해요. 사회적 소수자는 요 6가지만 빠르게 정리하고 빈곤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소수자는 수적으로 열세다 수가 상관이 없습니다. 여성이 사회적 소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우대 조치 확대에 찬성할 것이다. 반대하겠죠. 그죠? 사회적 소수자는 차별받는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당사자들의 인식과 무관하게 아니라 그 차별받는 집단의 구성원들은 너무나 그걸 잘 느끼는 거야. 자기네들끼리 우리가 계속 차별받고 있구나, 우리가 계속 상처받고 있구나를 잘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되는 것은 시대, 장소, 소속, 범주에 따라 달라진다. 상대성. 네, 상대성이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 정책은 주류 집단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네, 한다. 비판을 받기도 해요. 혼혈인으로 피부색 때문에 차별받은 갑이랑 어린 시절 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된 을은 둘 다 선천이다. 피부색은 선천이지만 얘는 후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천이냐 후천이냐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성이나 인종이나 네, 그런 것들만 선천적인 요인에 의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빈곤이에요. 빈곤은 사실 주관적 빈곤도 이제 크게 3가지로 나누면 들어가긴 해요. 자기가 느끼는 거야. 아, 나는 가난해. 나는 정말 못 살아. 이렇게 느끼는 건 주관적 빈곤인데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 이 둘은 사실은 기준이 있어요. 객관적 기준이 있어. 이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2가지를 구분을 할 거예요. 자, 일단 먼저 객관적 기준. 절대적 빈곤의 객관적 기준은 최저생계비입니다. 최저생계비. 여기 2025년 최저생계비를 가지고 왔는데 한 명이 산다라고 봤을 때 1인 가구 기준 한 달에 143만 5천 원 정도를 못 벌면 나는 지금 최저생계비를 못 버는 거야.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으로 2025년 360만 원 정도는 벌어야 이게 이제 최저생계비의 커트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절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기준은 만약에 내가 혼자 사는데 50만 원 벌어. 그럼 당연히 나는 절대적 빈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143만 5,208원. 이게 기준이야. 이게 절대적 빈곤선이에요. 절빈선. 근데 내가 여기보다 못 벌어. 여기보다 못 버는 이 얘네들은 다 절대적 빈곤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전체에서 20%에 해당된다, 뭐 10%에 해당된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여기 어떤 선을 그어놓고.
그런데 상대적 빈곤은요,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찌끔 버는 사람부터 제일 많이 버는 사람까지 쭈르르륵 세워놓은 거야. 여기서 이제 뭐 1원 버는 사람부터 막 10조 버는 사람까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렇게 춤춤춤춤춤춤이 쭉 서겠죠. 그렇게 쭉 선 상태에서 딱 가운데에 해당되는 얘는 얼마 버냐? 이 가운데에 해당되는 얘가 버는 돈, 얘가 중위소득이에요. 중위소득. 그래서 우리나라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또 쭉 조사를 해봤더니 한 사람 기준 1인 가구는 239만 2천 원. 이게 저기 제일 조금 버는 사람부터 제일 많이 버는 사람까지 쭉 세웠을 때 딱 가운데에 해당되는 그 사람의 돈 버는 게 239만 2천 원이라는 거예요. 가운데. 4인 가족이면 600만 원 정도는 벌어야 딱 중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은 아까 절대적 빈곤은 그냥 최저생계비였잖아요. 근데 상대적 빈곤은 중위소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위소득의 50%. 그러니까 만약에 1인 가구 2025년에 상대적 빈곤에 해당되는 애들은 어느 정도 한 120만 원 정도를 못 번다. 그러면 이게 상빈이 되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가 상빈인 것 같아. 120만 원. 그러니까 2025년도는 절빈이 상빈보다 더 많은 거지. 비율이 더 큰 거죠. 그리고 여기 이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여기 지금 얘네들 상빈에 해당되는 애들은 다 절빈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빈과 절빈이 겹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따로따로 이분법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마 한 번에 이해 안 갈 거야. 우리 수업 시간에 한 번만 더 합시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위소득이야. 중위소득의 50% 미만의 가구를 상빈이라고 한다. 맞아요. 상빈.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 합계를 전체 가구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아니야. 그냥 쭈르르르르륵 세운 것 중에서 딱 가운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해요. 그다음 세 번째. 절대적 빈곤은 상대적 빈곤과 달리 땡 둘 다 객관적인 기준이다. 절빈은 최저생계비, 상빈은 중위소득의 50%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빈이 여기 있고 상빈보다 절빈이 높아. 아까 같은 케이스네. 그러면 중위소득의 50%. 얘가 상빈이라는 그 기준이 중위소득의 50%잖아요. 얘는 최저생계비. 절빈의 기준이 최저생계비니까 자 중위소득의 50%가 여기가 최저생계비. 어디가 더 커? 최저생계비가 더 크죠. 근데 여기는 중위소득 50%가 최저생계비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땡. 우리나라에서 절빈과 상빈이 같을 경우 이 빈곤선은 금액을 말해요. 금액, 돈. 얘랑 얘의 돈이 같으면 중위소득의 50%는 최저생계비와 일치한다. 여기가 절빈이자 상빈이야? 그럼 절빈은 최저생계비, 상빈은 중위소득의 50% 일치하겠죠. 절빈과 상빈 가구를 합하면 전체 빈곤 가구 수? 이건 아니야. 겹치는 애들도 있고 따로따로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합산하면 안 되고요. 상빈은 실제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개인이 체감하는 개인이 그냥 나 가난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건 주관적인 빈곤이지 상빈이 아니에요. 상빈은 중위소득의 50%. 절대적 빈곤은 선진국과 달리 저개발국에서만 나타난다. 절빈이든 절빈만 나왔네. 절빈이든 상빈이든 선진국에서도 있어요. 선진국에서도 최저생계비 미만 사람들이 있고 중위소득 50% 아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개발국에서 절빈이 훨씬 더 많은 건 사실이지만 선진국과 달리 여기에서만 나타난다라는 표현은 틀려요. 자, 이제 우리 학습지로 가보겠습니다. 사회적 소수자.
여기 지금 네 가지의 기준이 있었죠. 아까 구분 가능하고 권력이 확실히 좀 열세에 있어야 되며 차별받은 경험, 차별 대우가 있고 자기네들끼리 우리는 뭐 장애인이야. 우리는 좀 성적 지향이 이런 어떤 그룹이야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속감을. 그리고 아까 수는 아니라고 여러 번 강조했죠. 수적으로가 아니라 권력의 열세다. 그리고 뭐 상대적이다. 상대적으로 바뀐다. 또 하나의 특징은 한 개인이 여러 소수자 집단에 중첩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성도 소수자, 장애인도 소수자, 어떤 만약에 동성의 어떤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도 소수자, 특정 종교, 어떤 종교, 이슬람 믿는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니까 이게 따로따로 여성, 장애인, 동성, 이렇게 따로따로 다 사회적 소수자라고 공부를 했는데 한 사람이 다 이게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거지. 나는 여성인데 장애인이기도 하고 동성이기도 하고 이슬람을 믿는데 여기에 내가 또 비정규직이기도 해. 세상에 사회적 소수자라는 소수자를 다 가지고 있네? 이런 걸 중첩되어서 속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결 방안은 뭐 장애인을 좀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화장품 같은 거, 목욕용품 같은 거 살 때 동구밭 제품을 사용하면 동구밭은 장애인들을 많이 고용해서 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기업 이념을 실현시키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장애인 의무 고용제라는 해결 방안을 잘 적용하고 있는 그 회사의 제품을 소비자로서 우리가 좀 힘을 실어주면 그게 또 이 건전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적극적 우대 정책으로 하나의 사례를 공부했잖아요. 뭐 농어촌 특별 전형이라든지 다문화 전형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역차별 논란 가능성도 있더라. 그래서 역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그룹인지 사회적 소수자라고 얘네들을 더 배려해주고 인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역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음 빈곤은 우리가 세 가지 공부했잖아요. 주관적 빈곤도 있었지만 이거는 객관적 기준이 없어. 객관적 기준이 없는 게 주관적 빈곤이고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한다고 그랬죠.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해. 그 사람들은 절대적 빈곤. 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에 이르지 못해. 그러니까 어떤 쭉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중간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50%도 아니야. 상대적 빈곤. 그래서 절대적 빈곤의 기준은 아까 최저 생계비라고 했죠. 상대적 빈곤은 중위소득의 50% 미만. 자, 둘 다 객관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상빈과 절빈의 특징을 보면 가장 선지에서 장난을 많이 치는 것 중에 하나가 절빈은 상빈과 달리 객관적 기준에 의해 분류된다. 왠지 상빈이 객관적 기준이 없을 것 같은 그 상대라는 단어에서 나타나는 좀 오해. 하지만 상빈도 이런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분류된다. 그 다음 절빈과 상빈 모두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이 된다. 아까 나는 쟤보다 더 형편없이 못 사는구나. 내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못 사네. 그러니까 비교를 통해서 내가 자꾸 작아지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은 두 개 다 나타나는 거예요. 두 개 다. 물론 상빈이 더 상대적 박탈감은 많이 느낄 수 있겠죠. 세상에 나는 저 가운데라고 생각하는 것의 50%도 안 되네.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선진국에서도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최저 생계비도 되게 높고 당장 막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될 정도의 그런 빈곤은 거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뭐야 막 한 달에 막 저런 고급 와인도 먹고 세상에 막 외제차를 막 세 대나 타고 다니고 그게 그 중간에 50% 정도의 그 중간 정도가 누리는 그런 어떤 쾌락이라면 그거에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작아진다고 생각될 수도 있죠. 하지만 둘 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또 얘네 둘 다 나타날 수 있다. OX 가볼게요. 사회적 소수자 상대적 개념이고요.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건 절빈입니다.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정도. 최소한 한 달에 요 정도는 벌어야 교통비도 쓰고 밥도 사 먹고 뭐 식재료 뭐 방수대도 내고 하는데 그 정도가 안 되면 의식주가 곤란하다라고 정해놓은 그 최소한의 기준이 최저생계비잖아요. 사회적 소수자 수랑은 상관없다 그랬어요. 절비는 중위소득이 50%가 아니라 최저생계비라고 얘기했죠. 절빈, 상빈 합한 거 전체 빈곤율 아니라고 했습니다. 둘 다 모두 객관화된 기준 맞죠.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의 50% 미치지 못할 경우 상빈은 모두 절빈이다.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최저생계비가 여기 있어요. 중위소득이 여기 위에 있어요. 왜냐면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의 50%에 못 미쳤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최저생계비라고 하는 건 절빈의 기준이에요. 중위소득의 50%는 상빈의 기준이고요. 그러면 상빈에 해당되는 가구는 모두 절빈이다? 아니죠. 절빈에 해당되는 애들이 다 상빈에 속하는 거지. 그치? X. 사회적 소수자는 중첩될 수 있다. 자신의 욕구 수준보다 충분히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다고 느끼는 건 상빈이 아니라 주관적인 빈곤. 절빈은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개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 살짝 있었는데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딱 최소한 이만큼은 필요해 라고 하는 최저생계비만 설정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요 정도로 어떤 분포 요렇게 뭐 반절 정도는 요 정도로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고루 살피지 않았다.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한다라는 건 얘네 둘의 공통점이다. 맞다. 절빈에 속하지 않는 가구도 상빈에 속할 수 있다. 여기 있네. 여기 바로 절빈에 속하지 않는 애들도 상빈에 속할 수 있다. 그쵸? 맞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거는 사회적 소수자가 얼마나 이지하게 출제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갑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10%래요. 차별받은 경험이 있대요. 내국인의 경우처럼 남성보다 여성이 더 심한 처벌을 받는데요. 지금 갑국에서 나오는 이 지문은 분명히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사회적 소수자니까 사회적 소수자로 될 수 있구나. 차별받았고 식별 가능성 권력의 열세고 다 했어. 근데 얘네들 중에서 여성이 더 플러스 알파의 차별을 받는데요. 뭐 성과 관련된 막 추행도 있고 폭행도 있고 막 월급도 더 조금 줄 수도 있고 뭐 등등 있겠죠. 그러니까 중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지문이에요. 얘는 을국은 A민족과 B민족이 있는데 B민족이 더 많아. 약간 남아공처럼 B민족이 더 숫자가 많지만 A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힘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고 또 을국에서는 종교에 따른 차별도 존재하는데 비민족의 경우 국교가 아닌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더 심하게 차별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민족, 특정 어떤 민족 얘네들이 차별받는데 거기에 플러스 어떤 타 종교를 믿으면 거기에 더 얹어지는 거야. 차별이 중첩된다. 자, 여기 이제 해볼까요? A. 이 A는 무슨 빈곤일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된 물질적 결핍? 이게 빈곤이야. 보통 우리가 빈곤이라고 하는 의미가. 근데 여기 뒷부분 보니까 인간으로서 최소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이 확보된 상태라 해도 이게 지금 최소한의 것들이 확보됐다라면 절빈 의식주 이거는 이제 넘어선 거야. 그런데 전반적인 소득 수준과 비교하여 소득 수준이 낮은 상태 역시 빈곤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유형의 빈곤을 A라 한다. A가 뭐예요? 전반적 소득 수준과 비교하여 소득 수준이 낮은 상태. 우리 앞에서 했죠. 여기 안 나왔나? 자, 전반적인 소득 수준과 비교하여 소득 수준이 낮은 상태. 상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객관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파악하는가? 네.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나타나지 않는가? 아니요. 하고 나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O하고 X 적절한 거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뭐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아닌 거에 들어가는 거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삼는다. 뭐 등등. 그래서 절빈과 상빈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걔네들을 나누는 기준. 그러니까 절빈은 어디 아래, 상빈은 어디 아래인가.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걔네들의 공통점. 둘 다 객관적 기준이다. 둘 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유발한다. 둘 다 선진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선이 이렇게 있을 때 절빈과 상빈과 뭐 모든 상대적 빈곤은 절대적 빈곤에 해당된다. 뭐 이런 것까지만 이해하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사문 희열반 친구들 고생 많았습니다.